단동의 몸은 다시 압록강 따라 흐르고 푸른 물결 저 너머엔 그리운 시간 피어난다. 은행잎 흩날리던 지난 가을의 기억 따라 다시 찾은 이 거리엔 오래된 마음 머물러 있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처음 이 강을 찾았던 날, 낯설었던 바람 속에도 꿈은 조용히 피어나고 압록강 밤하늘 아래 별빛처럼 흐르던 길, 오늘도 나는 걷는다 역사의 숨결 따라서. 압록강의 푸른 바람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단동의 긴 시간 위로 그리운 이름 피어나네. 윤봉길의 붉은 마음 백석의 시가 흐르는 밤, 사람과 사람의 온기가 푸른 세상을 물들인다. 1930년 봄날에도 누군가는 이 길 걸었지. 나라 잃은 슬픔 안고 압록강을. 한인을 오면서 가면서 진짜 한국도 똑같지만 4월의 푸름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푸름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푸름의 절정이 그 기간에 윤봉길 이사가 가는 날이 공교롭게 4월 29일 날 간 거죠. 4월에 도착했으니까 29일 날 거기 오녀산성에서 뜻깊은 상해 의거나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 의미가 윤봉길의 길을 걸으면서 3월 초 3월에 1930년 3월 봄에 윤봉길 이사가 큰 뜻을 품고 사교역을 떠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는 경성이겠죠. 서울을 들리고 평양 신의주, 평양을 들리고 선천을 들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곳에 신의주에 도착한 후에 거의 아마 오는 시점이 여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요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정컨대 요때쯤 1930년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요 시절에 이쪽 압록강을 걸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윤봉길 이사도 그때는 단동이 안동이었기 때문에 안동에 와서 분명히 압록강을 바로 이제 압록강이 이제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요.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 또 불안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윤봉길 이사가 던지까지 한 분의 어떤 그런 선한 시인이면서 가장이면서 한 청년으로서 어찌 담대함만 있었겠습니까? 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당연히 그거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극복하고 여기에서 칭다오로 가서 또 상해로 도착해서 이후에 의거를 일으킨 후에 일본의 고베로 들려서 오사카에 있다 가나점에 순국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윤봉길의 길인데요. 그런 길을 오래전부터 걸으면서 대체 윤봉길 이사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뇌가 있었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질문 속에서 어떤 것을 받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최고의 화두입니다. 걷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젊은이가 23살의 젊은이가 그 어려웠던 암울했던 그 시대에
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의기붕천해서 나가서 그 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거를 잃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위대한 일이 아닌가. 한 인간으로서 2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살았지만 그 삶은 위대한 역사의 울림을 던졌고 그 울림이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픕니다. 이렇게 분단의 현장에 저 앞에 가보지 못하는 그런 실 바라보면서도 그 수많은 독립군 순국선열들이 이루었던 그 나라가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분단이 되어 있고요.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단에 되는 문제들은 진짜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고됐던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또 같은 나라에서도 또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나라를 바라지 않았을 텐데 현재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도 슬프고요. 그런 아쉬움과 그런 마음을 담고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어서 아프게 다녔던 윤봉길 의사가 있었다면 90여 년 지난 한 100여 년 지난 이 압록강을 걸으면서 저 역시도 마냥 기쁘지만 않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계절의 왕이라도 하고요. 또 수많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런 날이 있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라오동제라고 그래가지고 쉬고 있겠네요. 많이 쉬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휴일이 돼서 쉴 곳에서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또 라오동제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5일 동안 이렇게 쉰다고 합니다. 그때만 되면 중국 전체가 여행을 간다든지 또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가고 또 요새는 또 이게 일본보다는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또 이게 요새는 비자가 서로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아주 뜻깊은 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멀리가 압록강 철교고요. 또 앞에가 단치아오. 압록강이 이제 끊어진 철교죠. 폭격을 당해서.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현재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왔을 때하고 점점 올 때마다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보이는 그 섬이 그 아파트가 이 바다 쪽으로 월량 들어갑니다. 월량이라는 거는 이제 달인데요. 이름이 월량도입니다. 똥강이고요. 이쪽이고 이쪽에서 이제 페리를 타고 일천으로 가는 그런 항구가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런 뜻깊은 날에 이렇게 압록강을 보면서 걸으니까 가슴이 아주 막 뜁니다. 저는 4월 21일부터 윤봉길의 길과 중국 역사문행을 하러 중국에 와 있습니다. 올해만 2차인데요. 1차는 일본의 윤봉길의 길을 찾아 떠났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고베, 그 다음에 원폭의 현장이 히로시마, 오사카,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 경중 시인 있는 교토 이렇게 해서 1차를 했고 1월에 4월하고 5월에 그 상간에
2차 중국 역사 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칭다오에 도착을 해서 윤봉길 이사가 그 숨결을 한번 더듬어 보고요. 거기서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겠죠. 배를 타고 상해로 갔지만 저는 어쨌든 그 상해를 따라서 기차를 타고서 6시간 동안 도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쪽에 있는 저명한 역사기행 작가님과 주산군도, 항저우의 그 주산군도를 갔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산군도. 아주 가보니까 너무나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니냐. 또 중국의 그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성지인 보타산이 있는 그런 곳이고, 더더욱 놀랐던 것은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심청이의 그 시집을 가서 심청이가 살았고, 거기에서 신가문을 이루는 신국공의 부인으로 이제 거기 갔더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잘 몰랐는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그리고 요것은 그 전라남도 우리나라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다녀와서 한번 더 알아보고요. 하여튼 그런 심청전을 기린 시문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보타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강,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샤오싱, 소위 말해서 소흥이죠. 소흥의 황주로 유명한 절강. 그 다음에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이제 윤봉길 이사가 홍보공원인데, 그게 지금 루싱공원으로,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싱공원의 그 고꼬리 고향입니다. 고향집인데, 우리도 고향마을 있죠. 고향마을이더군요. 거기 들려서 이제 그 루신 작가의 삶을 한번 쭉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현재 중국을 있게 한 유명한 총리가 있습니다. 주은래. 주은래 선생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주은래 기념관이 있더군요. 거기도 좀 들리고, 이러면서 문학과 역사, 중국 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항저우로 가서 항저우에는 이제 상해가 의거가 일으키고 제 두 번째 임시정부가 그 항저우에 있는데요. 항저우 서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시문 시인이 나온 수학한 저장대학교, 절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을 좀 둘러보고요. 쭉 둘러보고, 이번에는 그 임시정부 유적지는 작년에 모든 곳을 다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쪽은 가지 못하고 저장대학교와 그 서호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그 윤봉길의 그 길을 한번 쭉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확실히 그 당시에 그 주말이 꼈기 때문에 표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진에 가서도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천진에 독립유적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좀 들리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서 친왕따오로 왔습니다. 친왕따오로 와서 꼭 친왕따오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사실은 중국을 통일한 그 나라가 진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진시황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알고, 불로초를 차에서 떠났던 그 친왕따오를 와서, 이름도 진시황이 왔던 섬이다, 돌아왔던, 이런, 그래서 친왕따오가 됐고, 곳곳에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그 문구도 붙어 있고요. 거기는 저는 베이다오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별장이 많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풍의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휴양지고요. 여름 휴양지라든지 해변이 있으니까요. 해변 길이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높고요. 여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달섬이라는 곳입니다. 달섬. 달섬이 중국말로 말하면 위랑도인데요. 오늘 단동에 와서 압록강변을 쭉 걸으면서 달섬까지 왔습니다.
예, 와 들어와 보니까 저 앞에 신의주인데요. 신의주가 아주 눈앞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쪽에 북쪽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출항하는 배도 좀 보이고요. 저 멀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단교입니다. 단교입니다. 압록강변은 지금은 이제 단동에서 평양까지 또 기차가 갈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저쪽에 쭉 걸어서 울량도로 들어왔는데요. 아주 여기 위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5월 첫날 5월 1일 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 또 문학인 분들이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또 신앙송이라든지 이런 공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신의주 대교라고 합니다. 신의주 대교 새롭게 이렇게 개통이 했는데요. 예, 그런 곳도 있고, 이쪽이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이제 압록강 하구원이 보이겠죠. 압록강 하구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날 5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바로 그 우량 여기는 처음입니다. 이 달섬은 처음인데요. 그리고 또 아주 지척에서 신의주를 볼 수 있어갖고 너무나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930년 윤봉길 이사께서는 3월에 이 큰 결단을 하시고 이제 경성을 거쳐가지고 평양을 거치고 신의주를 거치고 단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이 길은 알지 몰라도 분명히 윤이사께서도 이 압록강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의 그 심정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9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와가지고 윤희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걷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아름다운 이 울량도에 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뭔가 좀 숙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는 5월 1일 날 노동절입니다. 하지만은 5월 5일 휴가를 줘가지고요. 뭐 온 국민이 지금 휴가라든지 휴식의 기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깊은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량도로 온 거는 처음인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진을 담고 있으니까 뭐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아침입니다. 예. 저기 보이면 이제 압록강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네. 저걸 타면 이제 이쪽을 볼 수 있는 거죠. 대원 오시면은 뭐 저 유람선을 타고서 저 앞에가 이제 압록강 철교 단교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아주 뷰가 쫙 그 중간에 서 있는데요. 저쪽엔 신의주고요. 저쪽엔 신의주고, 아까처럼 이게 이제 모래 채취선, 그 다음에 여객선 딱 지나가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월량도 월섬에서 바라보는 곳인데요. 아주 뭐 저기는 이제 단동의 그 고급 단동의 아파트들입니다. 봄은 다시 압록강 따라 하고 흐르고 푸른 물결 저 너머엔 그리운 시간 피어난다. 은행잎은 날리던 지난 가을의 기억 따라 다시 찾은 이 거리엔 오래된 마음 머물러 있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처음 이 강을 찾았던 날, 낯설었던 바람 속에도 꿈은 조용히 피어나고 압록강 밤하늘 아래 별빛처럼 흐르던 길, 오늘도 나는 걷는다. 역사의 숨결 따라서 압록강의 푸른
바람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단동의 긴 시간 위로 그리운 이름 피어나네. 윤봉길의 붉은 마음 백석의 시가 흐르는 밤. 사람과 사람의 온기가 푸른 세상을 물들인다. 1930년 봄날에도 누군가는 이 길 걸었지. 나라 잃은 슬픔 안고 압록강을 건너갔지. 덕산의 들꽃 향기도 고향의 따뜻한 숨결도 가슴 깊이 품은 채로 머나먼 길 떠나갔지. 수많은 돌립의 별들 이 강가를 지나가고 그 이름들 바람 되어 오늘 우리 곁에 머문다. 단동의 오래된 골목 노란 불빛 흔들리면 나음룰연 삶의 이야기 밤하늘에 번져간다. 푸른 바람 불어온다. 압록강 저 강물 따라 지나간 시간 너머에도 사람의 마음 남아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아.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눈물과 웃음 사이로 다시 꽃처럼 피어난다. 압록강의 푸른 바람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단동의 봄빛 아래서 역사의 길 이어가자. 그리운 사람의 온기 문학의 깊은 숨결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걷는다. 푸른 세상을